지금 요 위로 가는 데는 이제 로텐드홀입니다.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로텐드홀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와 계시네요.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아 밖에서 추워서 나 혼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거 주목을 안 해서 내가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예?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우리 네 지금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시죠. 예, 저거 예, 예. 네, 우리 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한번 구호 한번 외쳐 주시죠. 자, 예. 그게 외치면 되겠어요.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안 보여서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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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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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제가 중간에 조금 들어갈게요. 우리 남인순 의원님 너무 존경하는 의원님인데 여기 딱 자정하고 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누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요 특별법 요 촉구 농성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20일 날 꼭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우리 의원들이 릴레이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꼭 필요성을. 네, 요거 드시고 들고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우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거리에서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있었고 또 경찰의 조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진실을 반드시 좀 파헤쳐달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요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왜 112 그렇게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마약 수사대가 먼저 와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고 이후에 그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응급 조치들이 제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피해자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압사가 있고 나서도 이후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비통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사실 자기 한 가족이 누가 돌아가셔도 어디에서 무슨 일로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국가가 좀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회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동안 2차 가해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정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거를 넋을 기리는 그런 어떤 추모 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21대 국회 거의 막바지인데요. 꼭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 이것이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상정만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그다음 윤건영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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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일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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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화면을 좀 크게 잡아주세요, 윤건영 의원님께. 네, 윤건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절반의 진실을 밝히는 데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유가족들이 당시의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 미흡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모체투지를 하면서 국회 주변을 돌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실을 밝히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특별법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건영 의원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윤건영 의원님은 정보위하고 다른 상임위 같은데 어떻게? 예? 아, 네, 예, 예. 그다음 이용선 의원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금 이 화면을 크게 여기 정면으로 좀 잡아줘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바로 직전에 알게. 네. 우리 대학생 강제징집 또 프락치 녹화 공작 사업에 관한 기자회견 관련돼서 방금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앞에 남인순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태원 참사는 정말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대규모 참사지요. 그렇지만 1년이 넘도록 이와 관련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정부의 당사자들의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시민사회들이 오체투지와 시위를 통해서 간절하게 촉구하듯이 이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진실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유가족들의 한도 풀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어이없는 대량 참사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사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걸 위한 특별법이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농성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159시간 농성입니다. 이 아마 반드시 뜻한 바들을 이뤄내리라 이렇게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선 의원님 어디 가나 보면은 농성장에 가면 있고 시위 현장에 있는데 늘 앞장서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렇게 옆에 있고, 지금 고용인 의원님 나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고용인 의원님은 또 조선 회장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조선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의 제일 또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고영인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네, 주블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세월호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경기도 안산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먼저 간 내 자식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이걸 항상 묻고
그것을 위해서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내 자식을 살려다오 이렇게 외쳤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자식과 같은 이런 희생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의 그런 절규 이러한 것을 저는 10년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맞이해서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가는 그 어떻게든지 특별법을 막으려고 했고요. 특별법이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세월호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로 채우려고 했고요. 또 그게 안 되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을 늦춰서 조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끊임없이 진실 규명과 우리의 아픔을 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아올까 봐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이태원 참사에 느닷없이 자식들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 가족들의 한을 풀어야 되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으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오늘 미약한 힘이나마 우리가 농성을 하면서 이런 의지들을 같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장님도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좀 우리가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특별법을 관철시켜서 안전한 나라 이러한 희생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쪽에 계시는 분은 자기 소개만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전에 네, 목포 쪽에 위원장을 했고 아 그래요? 지난 당에 사무부총장을 했던 김종현 선생. 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목포에서 오셨습니까? 서울에 계세요. 예. 저는 국가적 대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는 누가 봐도 이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존재 의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진상에 대한 규명을 받고 그들이 마음적으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치유에 관련된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가 올바로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윤건영 의원님 나와 계셔갖고 제가 사실 모시고 인터뷰를 몇 개 하려 했는데 잠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떡 본 김에 사실 요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참사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님 수행에서도 많이 가고 대통령실에 이루어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서 보면은 영국 총리 만찬에 부부가 왔는데 혼자 가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 전에 파리 가서 어떻게 총수들하고 저녁에 소폭을 마시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것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덜란드인가요? 가서 가기 전에 대사를 초치해 갖고 가잉 뭐 여러 가지를 컴플레인했다고 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풀이를 좀 해주시죠. 먼저 그런데 갔을 때 저녁에 이렇게 대통령님이 재벌 총수들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 그런 적은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쁩니다. 왜냐하면 밤늦은 시간까지 다음날 일정에 대해서 리뷰하고 다음날 일정이 대한 말씀 자료 점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1분 1초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 그렇죠. 관례인데 그 시간을 짬을 내서 소폭을 드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네덜란드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건 국가적 망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의전을 되게 캐주얼하게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리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정도로 의전에 대해서 일반화돼 있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무리한 의전을 요구하다가 우리나라 대사가 초치됐다는 건 정말 세계적 망신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네덜란드에 어떤 것을 요구했길래 대사를 우리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그렇게 했는지 참 대단히 그 의문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런 참사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나가기만 하면은 이런 실수와 참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서포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은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1인 천하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조직이 돼버린 거지요. 누구 하나 대통령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아니다라는 소리, 노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김건희 여사에 관한 영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요구가 있었을 때 점검하고 스크린하는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윤건영 의원님이 또 그 정보위 간사인데 어제 사실 북한은 ICBM급 사격을 했잖아요. 지금 점점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고 3월에 연합훈련을 하면은 더욱 긴장이 고조돼서 무력 충돌까지 갈 것 같은 우려를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남북한 이런 사항 정보위 전문가로서 또 국정을 전체 사항실장하면서 운영해본 경험자로서 현 시국을 어떻게 봅니까? 안보 상황을? 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지금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참수작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뭐 저보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전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방장관 자격이 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인 거고요.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내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더 깨는 행위만 하고 있고요.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죠.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이 대결 구도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총칭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코리아 리스크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경제에 악영향만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국방부 장관이 참수작전 훈련을 하겠다, 어떤 상황이 되면 하겠다, 이 언급 자체는 북한을 자극해서 너들 도발하라 이런 의미로 저도 받아들여지고 느껴졌는데 우리 윤 의원님 어떻게 느끼셨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설령 그러한 유사한 작전이 필요하더라도 국방장관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지 공공연하게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수작전이라는 거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북한을 자극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울고 있는 아이거든요. 울고 있는 아이에 뺨을 때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뺨 때리는 격입니다. 한마디로 국방장관이 정말 무지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강대강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속 북한을 더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는 이러한 잠수작전을 하니 뭐 어떤 이런 것들은 되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해서 나중에 총선 전에 어떤 무력 충돌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한반도 위기관리 TF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정보위 간사이신 윤건영 의원님하고 국방위 간사인 저하고 또 이용선 의원님이 외교위 간사인데 같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또 농성하시고 너무 그렇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근황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어떠신지. 네. 예, 요즘 평산 마을에서 책방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있습니다. 주블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